네, 안녕하세요. 경기도 교육연구원 최정합니다. 저는 이제 정책 연구를 맡았었고요. 제 연구는 교육지도 구상을 위한 지역자원 플랫폼 구성 요소 및 활용 방안 탐색입니다. 어, 제 연구는 저와 그리고 이제 저희 원의 김희정 박사님, 그리고 고동환 대표, 유재장 학사, 주주자 교감 선생님 이렇게 총 5분이 함께 연구를 했고요. 이제 제 연구는 사실 좀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좀 어렵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제 우선은 생소한 용어인 교육 지도라는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 저 교육 지도라는 용어가 왜 나왔을까? 이제 경기도의 각 시, 군, 지역에 맞는 그 지역에 맞는 교육 지도를 그리도록 해야 한다라는 이제 명제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경기도가 이제 굉장히 크죠. 땅으로는 이제 서울의 한 17배 되고 인구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지자체입니다. 그리고 학생 인구로는 4분의 1 정도가 해당이 되는데 이 4분의 1에 해당이 되는 학생 전체를 경기 교육 정책으로 커버를 하기에는 너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높은 교육열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과 그리고 농어촌이 다 함께 이제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그 각 교육지원청에 있는 분들의 그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제 고민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그분들이 제대로 된 그런 플랫폼, 그러니까 제대로 된 자료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맞춤 교육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뭔가 보고 참고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맞는 교육 지도를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참고 데이터로서 그런 걸 탑재해둔 지역자원 플랫폼을 만들어서 그거를 통해서 이분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 플랫폼에 어떤 요소를 넣어줬을 때 이제 그게 도움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시작이 됐던 연구입니다. 제 연구 발표는 연구의 목적, 내용, 방법, 결과, 재원 순서로 발표할 예정이고요. 우선 연구 목적을 보시면 교육지도는 교육지도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역 중심의 미래 교육 방향 설정 및 미래 교육 영역 확장을 위해 새로운 교육 지형을 교육지원청에서 그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의 연구가 이제 이념, 믿음, 그리고 이제 특정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제 기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고 봤고, 특히 이제 교육감 선거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정책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런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교육청이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해서 그거를 미래를 준비하고 그 지역의 눈높이를 맞춰서 교육 지도를 구상을 통해서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그런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그게 각 지역마다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보고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가 수준의 공공 분야도 있고 경기도 수준의 데이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데이터 및 기타 등등 굉장히 많은 데이터가 있고, 저도 이 연구를 하면서 찾아봤을 때에 보고 굉장히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를 누가 가서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굉장히 이제 데이터들도 파편적이고 그거를 고민해서 그거를 쓸 수 있을 만큼의 물리적인 사실 시간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잘 엮어서 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지도의 개념 그리고 그 자원을 어떻게 플랫폼에 어떤 요소로 제시를 할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연구였습니다. 연구의 내용을 보시면 그래서 교육지도의 개념 그리고 지역자원 플랫폼의 구성 요소가 무엇인지와 그리고 교육지도 구상을 위한 지역자원 플랫폼의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중점을 뒀습니다. 이제 교육지도 구상을 위한 플랫폼의 구성 요소가 어찌 보면 이제 제일 중심이 되는 제 연구의 주제였고요. 이렇게 활용 방안을 제시하는 게 사실 좀 굉장히 어려웠던 게 플랫폼이 아직 없는 상태에서 이걸 이런 식으로 활용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제 대략적인 큰 경기 교육의 이제 주제들에 대해서 해당 플랫폼에 있는 이런 구성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도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제 연구 방법을 보시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미래교육, 지역 중심의 미래교육에 대한 문헌 연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 지도에 관련된 그런 이제 연구들, 그리고 구성 요소에 관련된 연구들, 그리고 이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관련된 연구들을 문헌 연구에서 찾아봤고, 본 연구에서 이제 중심이 델파이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연구 전문가, 그리고 각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데이터 관련, 그러니까 데이터 관련해서는 뭐 경기도청, 뭐 지역청, 그리고 이제 뭐 교육지원청, 경기도 교육청 등등에서 이런 걸 담당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교육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들과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까지 포함해서 28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이제 델파이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델파이 조사에서 주로 이제 구성 요소의 안을 잡았고요. 이외에 이제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개념 정의를 한다거나 구성 요소에 대한 최종 선정이나 실제로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구했고, 그리고 아까 파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은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활용 사례들도 그렇게 찾아봤습니다. 이런 쪽 배경을 보시면 이제 구성 요소에서 교육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에서 어떤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미래교육, 미래학교에서는 어떤 프레임으로 구성 요소를 제시하고 있는지, 그리고 경기교육 기본계획이나 실천과제에서 어떤 틀로 제시를 했는지를 좀 먼저 봤었어요. 그리고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본 연구에서는 CIPP 모형을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냥 계획으로 짜다 보면 맥락 부분과 투입 부분에 굉장히 많이 포커스가 맞춰지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운영을 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학교가 좀 등한시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과정과 산출까지를 좀 고려해서 CIPP 모형으로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거 이외에도 이제 뭐 미래교육 관련해서 출산율의 감소라든지 학령 인구 감소, 폐교, 뭐 그리고 미래 교육 시나리오, 학교 재구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그리고 저기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 매핑이 현재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교육지도라는 게 어떤 유형에 뭐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책의 과정이라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정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냥 특정 몇몇 아니면 주어진 데이터 아니면 주어진 그 정책에 써 있는 텍스트를 가지고 그냥 실행을 했다면,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 그 팀끼리 충분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고민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진행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분들끼리의 소통이 중요한데, 그게 이제 커뮤니티 매핑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여러 이제 연구를 찾아봤었습니다. 이제 현재 진행이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제 너무나 많은데, 교육에 관련된 데이터만 보더라도 공공 분야 국가 수준에서 보면 이제 학교에서 보면 이제 나이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듀파인, 그리고 정보 공개 시스템, 그리고 학교 알림이, 기타 등등에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어요. 물론 저기에는 뭐 겹치는 것도 있지만 상당히 양질의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포진되어 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경기도 수준에서는 이제 우리 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종단 데이터, 실태, 혁신교육지구, 인권, 그리고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도청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 드림이나 경기 통계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고, 민간 분야 교육은 요즘 이제 특히 코로나가 진행이 되면서 유명인들이 이제 학습지 광고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민간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지금 뭐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학습 서비스라든지 빅데이터 기반의 교육 정책 분석에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들, 그리고 그거 이외에도 뭐 워낙 많죠. 이제 우리나라는 사실 공교육에서 사교육이나 어떤 민간의 데이터 아니면 민간의 협조에 대해서 좀 등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사회에서 지금의 틀에서 봤을 때에는 이제 외국의 경우, 뭐 영국의 같은 경우도 공교육의 사교육의 프레임을 과감하게 갖고 들어온다라든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공공 분야와 민간 분야 데이터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봤었고요.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먼저 개념 정의를 했습니다. 교육 지도는 교육과 지도의 합성어로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지역에 맞는 교육의 상을 그리는 것이라고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교육 지도를 그린다라는 것이 뭐냐? 지역 사회 및 다양한 교육 자원을 기반으로 지역에 맞는 교육 방향을 탐색하고 이를 공유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과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육 지도를 이제 이렇게 개념 정의를 하고 그 교육 지도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의 틀을 이제 저는 CIPP 모형에서 이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로 나눴고요. 그 대분류가 이제 아까 뭐였던 CIPP 모형이에요. 맥락, 투입, 과정, 산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중분류 단계가 이게 이제 학교와 지역 사회로 나눴는데 학교는 학교 자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데이터를 학교로 잡았고요. 지역 사회는 교육지원청과 지역 데이터를 총 포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를 델파이 조사를 할 때도 전문가들도 저 부분을 굉장히 좀 헷갈려 하셨는데 학교는 그 특정 학교별로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기본인 거고요. 지역 사회는 학교를 포함한 그 지역 전체에서 나올 수 있는 데이터로 해서 맥락 투입 과정 산출에 다시 학교 지역 사회이기 되니까 중분류까지만 해도 8가지 단계가 있겠죠. 거기에 소분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제시를 했습니다. 대분류를 보게 된 맥락에서는 다시 이제 뭐 저렇게 촘촘하게 굉장히 다양한 내용들의 이제 저기 보시면 지표 내용에 보면 예를 들어서 학교 분류다. 그럼 학교 유형, 이 학교가 뭐 혁신 유무냐 아니면 학교 환경이 어떠느냐, 그리고 학교 학생 현황에 있어서는 뭐 기본적인 거죠. 학생 수, 학급 수, 교사 1인당 학생 수, 성비, 기타 등등이 있을 수 있겠고요. 지역 사회로 보자면 그 지역의 이제 학구, 학군, 뭐 평준화, 그리고 지자체와 연계 정도, 그다음에 이제 학교 현황. 여기서 학교 현황은 그 지역 전체의 교육 인프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적인 수준, 그리고 인구학적 특성 등이 맥락에 해당이 될 거고요. 투입은 이제 투입 학교에서는 학생, 교직원, 그리고 학교 재정, 시설 뭐 이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말하는 재정이라는 건 각 학교별로 재정이 해당이 될 거고요. 아래에 있는 지역 재정이라는 것은 교육지원청의 재정, 그리고 지자체의 재정, 그리고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굉장히 크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인력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의 인력은 교직원에 포함이 되겠지만 그거 이외에 다른 교육 인프라의 인력들은 이제 지역사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을 체험 교육, 교육 기반 시설, 생활 기반 시설 등을 소분류로 했습니다. 과정은 주로 이제 학교 쪽이 굉장히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진행을 하다 보면 과정은 이제 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교육과정, 수업평가, 교육복지, 그리고 생활진로, 교육자치, 전문성 개발 활동 등등이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사회는 지역연계, 체험활동, 마을교육. 근데 지금 보시면 이제 앞뒤가 좀 비슷한 것들이 있는데 앞에 거가 이제 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개설을 했다라는 게 이제 투입이라면 과정은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됐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산출은 사실 숫자로는 몇 개 안 되거든요. 근데 델파이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산출이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가 어떤 정책을 해서 그거를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보자면 사실 산출 부분이 굉장히 좀 등한시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제시를 했을 때 과연 괜찮겠냐, 너무 민감 자료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이제 페이퍼에 쓰긴 썼습니다. 순위를 나누거나 랭킹을 나누는 걸로 이런 데이터가 써지면 안 되겠지만 실제로 교육 정책을 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분석해보는 고민은 분명히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출 부분은 여기 또 뭐 빠진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는데 우선은 이 정도를 산출의 지표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는 미래교육에서 앞에 이제 우리 정재엽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미래학교라든지 그런 걸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을 할 거냐 했을 때 그다음에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 그리고 뭐 제2캠퍼스 이런 문제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학생 중심 교육에서 이제 뭐 고교학점제가 내년부터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데 각 학교마다 데이터가 있을지라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런 걸 플랫폼에 있는 자료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활용 방안을 제시를 했고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데이터에 기반해서 미래교육 정책을 구상한다면 어떻게 실행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표를 이제 하나 그려봤는데, 저 표 가운데에 왼쪽 부분이 정책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오른쪽이 데이터를 어떻게 쓸 수 있느냐예요. 그래서 정책 활동은 우리가 기존에 하던 순서랑 비슷한데, 중간에 보면 집단지성과 그리고 이제 소통, 협업 이런 내용을 넣어놨어요. 그리고 데이터 활용해서 보시면 정책의 변수를 설계를 하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확보하고 가공하고 분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물론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지만 그거를 데이터는 절대로 자기 혼자 메시지를 주지 않거든요. 그걸 보고 우리가 꼼꼼히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이제 분석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교육지원청에서 이제 소통과 협업을 통해서 집단조정에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그 결과를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그 정책을 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피드백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겠죠. 재원 부분인데 제가 재원에 이제 5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우선 지속 운영 가능한 플랫폼이 되어야 된다. 이제 작년에 4차 산업혁명 이제 위원회에서 지금 공공기관의 플랫폼이 너무 많다. 다들 하나씩 갖고 있으려고 하는데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드는 반면에 쓰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육지도 구상을 위한 지역자원 플랫폼도 과연 소수의 몇몇이 쓰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들어진다면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겠지만 활용도도 그렇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운영이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두가 활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교육부에서도 학습 관련해서 고도화 과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들도 활용할 수 있는,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확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지원 가능한 플랫폼이 돼야 된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저기 이제 여기 있는 구성 요소들을 보면 지역청이나 학교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들이 개중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업무로서 받아지는 게 아니라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학교에서는 이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를 우리가 계속 업로드해서 행정의 연장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저렇게 이제 두리뭉실하게 썼고요. 그다음에 지원 및 데이터 리터러시, 그러니까 데이터 리터러시, 우리가 스스로 이제 데이터를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인적이라든지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협도 체제 구축 및 집단지성입니다. 이 5가지 재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저는 저거일 것 같아요. 협도 체제 구축 및 집단지성. 그러니까 제발 정책을 지역에서 펼 때 그냥 시키는 대로 아니면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고민을 해서, 제발 좀 고민을 해서 소통을 해서 그걸 가지고 그 지역에 맞는 걸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연구와 전문가 양성을 이제 결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과거에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폐교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있죠. 반면에 또 신도시가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신설학교도 지어야 되는 상황이, 이게 같이 공존하는 지역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경기도는 굉장히 이런 앞으로 향후 3년, 5년, 10년 안에 변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정말 촘촘히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예로 지금 옛날에 굉장히 좀 그 학생 추출에 있어서 뭐 20평대는 곱하기 1점 얼마, 30평대는 1점 얼마, 뭐 40평대는 0점 얼마, 이런 식으로 곱하기를 해서 세대수로 해서 이 정도의 학생이 들어올 거니까 여기에 신설학교들 몇 학급을 지어야 된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랬는데 가서 봤더니 36학급으로 학교를 지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막 하자마자 증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20평이 다자녀 우선 공급을 받았던 아파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애들이 3, 4명씩 데리고 들어오는데 학교는 그냥 공식으로 곱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라든지 그 지역의 특징, 그리고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해서 그 지역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더 고민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에 근간한 정책을 해야 된다라고 다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이렇게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